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는 광화문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 프로를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또 가장 비합리적인, 이성이 전혀 통하지 않는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봐야 한다는,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더구나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부정하는 이런 사태, 이 사태는 대한민국의 생일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안이라도 생일이 없는 종손이 있으면 그 집안은 언젠가는 쇠락하든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생일이 없으면 사생각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수출 세계 5위, 세계 5대 공업국, 세계 13대 경제 대국,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세계 7나라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생일 없는 사생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미경을 대고 이렇게 살펴보면은 왜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 속셈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 민족사의 획기적인 사건이고, 유권자의 90% 이상이 참여한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은 쿠데타나 암살에 의해서 또는 세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선거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2000년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선거를 통해서 이 정권을, 이 정부를, 이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한민족은 백성에서 국민으로 바뀌었어요. 백성은 왕을 추종하는, 신종하는 사람이지만은 주권자는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 나라의 국정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주권자로 되면서 국민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 점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 점을 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더구나 그 선거에 대해서 유엔이 감시를 해보니까 공정한 선거였다. 그러니까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출범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이렇게 1948년 12월 유엔 총회가 인정을 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내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외의 공인을 받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점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선거를 통해서 출범했습니까? 뜻은 좋았지만 3.1운동의 뜻을 받들어 독립투쟁기구로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통하지 않았으니까 스스로 임시정부라 붙인 거죠. 그리고 국토가 없었죠. 그리고 주권이 없었습니다. 국민이 없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로 붙여놓고 독립투쟁을 해가지고 광복을 기한다. 그 광복은 건국을 의미했습니다. 독립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은 우리 긴 2000년 역사에서
신라의 삼국통일과 버금가는 한민족의 2대 경사입니다. 신라가 삼국통일하면서 최초의 민족통일국가가 만들어졌어요. 그 민족통일국가가 점점 발전해가지고 민족이 국민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족이 백성이 아니라 국민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국민국가가 됐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거죠. 업그레이드. 왕조에서 국민국가로 됨으로써 백성이 아니라 국민이 된 거죠. 주권자가 된 거죠. 이 점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의 획기적인 민족사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 함으로써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국가일 뿐만 아니라 정통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국가가 아닌 것입니다. 북한은 선거를 통해서 출범하지 않았으므로, 물론 선거라는 요식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그 선거는 다 아시다시피 반대가 불가능한 공산당식 원천적 부정선거를 통해서 출범했으니까 국제사회에서 무시해버린 거죠.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면은 필연적으로 북한 정권을 국가로서 인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북한 노동당 정권이 대한민국 위에 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대한민국과 동격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점을 말은 하지 않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부정하면은 필연적으로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하고 북한 정권을 민족사의 정통국가로 조작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노렸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이 정부 수립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국가 수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아니 이 지구상에 정부 없는 국가가 있습니까? 그리고 국가 없는 정부가 있습니까? 정부 국가는 하나 아닙니까?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 과정의 한 출발점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는 3.1운동에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아기가 태어날 때는 생일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태어나는 날을 기준으로 해야죠. 문재인 정부식 논리라면은 약혼한 날을 생일로 결정하자는 겁니다. 아니, 근데 약혼해도 아기 안 나올 수도 있고 파혼하는 수도 있습니다. 출생일을 생일로 결정하는 데 대해서 왜 그렇게 화를 냅니까?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으로서 긴 건국 과정을 완결했어요. 상해 임시정부, 독립투쟁, 그리고 해방, 그리고 무엇보다도 1948년 5월에 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이 정부를 구성해서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수립을 선포한 거. 이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를 우리가 건국 기념일로 한다. 그날을 광복절로 한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화를 냅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얼빠진 사람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1948년 건국은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는 주장과 똑같은 이거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태양이 지금 동쪽에서 뜨느냐 서쪽에서 뜨느냐로 논란을 만든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 1948년 건국을 부정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통성, 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국가임을 부정하고 따라서 북한 정권의 불법성을 덮어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민주적 정통성,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데 있어서의 민주적 정통성은 선거,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8월 15일 건국을 부정하면 이 민주적 정통성을 부정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민족사적 정통성도 부정하게 돼요.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다. 대한민국만이 한민족의 챔피언 국가다라는 점도 같이 부정하게 됩니다. 48년 건국을 부정을 하면은
이것은 헌법적 정체성, 즉 반공자유민주주의, 민족사적 정통성, 즉 한반도 유일 합법국가라는 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헌법적 정체성과 민족사적 정통성을 흔히 국가정체성, 국체 뭐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저는 줄여가지고 국가의 영혼이다. 국민의 가치관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48년 건국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국가의 영혼에 대한 공격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팔다리가 공격받는 게 아니라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온몸을 지배하는 영혼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영어에 responsibil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response와 ability의 합성입니다. response는 반응한다, 응전한다는 뜻이에요. 응답한다. ability는 능력. 즉 어떤 사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반응하고 응전하는 능력. 요게 책임입니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므로 국민국가이므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고 그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응답해야 할, 응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책임입니다. 그게 responsibility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도전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응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촛불혁명 세력의 도전에 응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